현금으로 줄 때 가장 마음을 카드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 법인카드인지 본인카드는 잘 안 보이니까. 지갑을 먼저 열어요. 네. 두 분은 혹시 회사에서 멘토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정식으로 멘토 멘티 이렇게 묶어서 네, 그렇죠. 없어요. 저는 그러면-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어떠셨어요? 해봤는데 뭐 사실 뭐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고 멘토셨어요? 시간 내가지고- 멘티셨어요? 아니 멘토였지. 멘토로. 그래서 뭐 힘든 거 없냐 뭐 얘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사실 그런 게 대부분이었지 뭐. 그렇게 제대로 안 하신 거니까 체계적으로 안 써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사람들은 하라고 가르쳐주지도 네. 않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알아서. 그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 사는 얘기가 한 3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신 한 팀장님이신데 팀장님께 이제 조직에서 멘토링을 좀 하라라고 이제 요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입사한 이제 신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워볼까 이제 회사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팀장님들한테 멘토링을 시켰는데 이 멘토링이 팀장님이 자기네 팀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 아, 다른 팀에. 왜 자기네 팀이 그치. 아니냐면 그렇게 되면 OJT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제 멘토링을 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도 딱히 이렇게 제도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막 이런 5만 원 준대요. 그 멘토링. 많이 주나요? 수수료로, 네, 수수료로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또 팀원도 사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 회사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야근을 막 시키고 이제 일도 되게 많이 주나 봐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업무 시간을 빼서 멘토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멘티는 자기 얘기를 팀장한테 이렇게 다른 팀 팀장한테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할 말 없는데요. 아, 네, 막 이러다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멘토링을 잘할 수 있을지. 왜냐면 이게 벌 받는 기분이래요. 팀장님 생각에는. 그 멘토링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그냥 신변잡기 이런 얘기만 좀 하다가 네 이러고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아, 방법을 모르는데 뭔가 하라고 하니까는 그렇죠. 네. 본인도 괴롭고 네. 멘티 되시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회사나 조직에서 그 매칭을 잘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궁합이 맞아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줄긋기 하듯이 그렇게 매칭을 하면 진짜 난감하지. 어떻게 매칭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니면 서로 우리 소개팅 할 때 찍는 거야, 일지만 상대방을. 이지만 내가 근데 하고 싶은 이게 사람. 좀 작은 조직이면 괜찮은데 큰 조직이면은 인사 담당자가 이것까지 하기 너무 이미 헤비하지 않겠어요? 그 AI에게 맡기는 거죠.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좋은 세계에 살고 있군요. AI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처음부터 단초가 잘 끼워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AI가 됐든 뭐 소개팅 짝짓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매칭을 해야지. 일단 그냥 뭐 정말 전혀 객관 연관 없는 사람 두 명이서 뭉쳐놓으면 멘토 하라고 그러면 너무 난감하지. 진짜.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멘토 멘티를 그럼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그 역량은 사실 그러니까 멘토가 뭔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 그렇죠. 멘토링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였지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여서. 가르쳐준다기보단 무언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사람하고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는 최소한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멘토 입장에서. 뭐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볼지 본인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멘토는 어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려면 그러면 어떤 말들을 내가 해야 될까 준비를 해가야지. 준비를.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멘토할 때 멘토한테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런 건 본인이 연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떼매겨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열받이 많으시겠죠. 그죠?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된대요. 그러니까. 멘토 멘티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가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정말 뭐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취미가 됐건 업무에 있어서의 관심사가 됐건
뭐가 됐건 서로의 공통사를 빨리 캐치를 해야지 이게 뭔가 그래도 더 이어지고 더 깊은 얘기 또 다른 고민을 와가지고 서로 풍성하게 되는데 일단 그 첫 단추부터 찾기가 어려워지면은 멘토링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신뢰가 먼저 쌓여야지 그쵸. 업무적인 이슈가 있던 무슨 취미가 됐건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신뢰가 쌓여야지 뭐라도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니까 뭐 사실 멘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사회 선배 한 명 이제 알게 되는 그것도 그래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으니 뭐 좋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멘티가 열린 마음이 되려면 마음을 오픈하려면 어떻게 멘토가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 멘티는 오픈을 못했어요. 오픈을 못했어. 네, 왜냐면 어쨌든 팀장님이니까 어렵고 그렇지.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럼 힘들지 진짜. 그냥 뭐랄까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오프 더 레코드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가 물론 부담스럽겠지. 멘티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뒤로 돌아가서 이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 그걸 극복하고 한 번쯤 물꼬를 트는 거가 그래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방법이죠. 멘티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멘토도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한번 먼저 노크를 하고 두들겨서 얘기를 해보는 그쵸. 거. 멘티가 언제 마음을 여는 줄 아세요? 언제? 멘토 본인의 지갑을 열 때 마음이 열린다. 그 5만 원을 넘어서서 맞아. 그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특히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팀장님이나 누가 맛있는 걸 사주실 때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 아유 회사 돈 가지고 생색낸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님들이 본인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정말로 나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들이고 나에게 정말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지갑을 일단 열어야 된다. 맞아. 지갑을 일단 열어야 되고 멘토도 멘티가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로 인해서도 내가 다시 돌아볼 수도 있고 이 친구한테도 내가 역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보이냐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사실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열면 일단 지갑을 열어야 되고 공감가요?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회사에서 내 팀 내에서 있는 팀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 있는 타 팀 팀원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걸 사비를 들여서 내가 커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이스로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정도 쓰셨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면 2만 원 정도 들지 않겠어요? 많이 쓰신 거네요. 그렇지. 커피도 마시고 회사에서 얼마나 자기 돈 쓰기 싫어합니까? 그쵸. 1원 한 장 쓰기 싫어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거 카페라고 진짜 서로 마음을 일단 맞아요. 일단 윗사람 마음을 열어야 돼. 일단은. 저는 90% 이상 멘토한테 달렸다. 이 관계는. 그리고 특히 멘토의 지갑에 달렸다. 지갑에 달렸고 본인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돼. 요새 뭐 유튜브도 많으니까 최소한 30분 정도 투자해야지. 서점에 가서 책을 잠깐 보든지 유튜브를 30분 시청하든지 멘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직에서 뭐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유튜브나 채널 보셔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준비물이 쓰여 있거든요. 몇 가지 지참해야 될 것, 뭐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역시 멘티에 대한 호기심. 이 친구가 정말 궁금하다라는 것을 베이스를 가지고 출발을 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저 친구의 내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 것만 장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또 줘도 그래도 또 불만이야. 이걸 바쁜데 이걸 하라 그래? 네, 특히 보고서 쓰라 그러면 그러니까 보고서 쓰라도 가든지 뭐 몇 주 내에 뭐 자료를 가지라든지 이거 더 짜증나거든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걸 오히려 호재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더 알아가는 과정.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씩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유명한 시 있죠. 예전에 그 교보생명에 붙었던 유명한 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교보생명 안 다녔어.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맞아요. 네. 고마워야 돼요. 그걸 5만 원에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5만 원 다시 5만 원대 지금. 좋습니다. 팀장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면서 지갑을 살짝만 조금만 더 오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갑을 조금 오픈했을 때 얻게 되는 효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멘티에 궁금해하시면서 멘토링 한번 일정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